안녕하십니까. 텐트커피 유철원입니다. 오늘 오랜만에 교육 영상을 하나 찍도록 하겠습니다. 주제는 직화식, 반열풍식, 열풍식 로스터의 구조와 맛 차이 이 정도 하겠습니다. 영상을 찍게 된 계기는 간단하죠. 제가 영상을 찍는 이유는 질문을 받았을 때입니다. 그래서 질문을 받았는데 직문 내용은 이거였습니다. 제 로스터가 직화식입니까? 반열풍식입니까? 이런 거. 그때지는 직관적으로 눈으로 봤을 때 이 로스터가 반열풍인지 직화식인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그 질문을 들어서 가뜩이나 요즘에 컨텐츠가 없어가지고 교육 컨텐츠 때문에 고민하고 있을 때 이거 찍으면 되겠다 생각이 들어가서 찍게 됐습니다. 정답은 외관으로 봤을 때는 이게 열풍인지 반열풍인지 직화인지 구별이 안 되죠. 그 이유에 대해서 이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개념 정리가 좀 안 돼 있으면 그렇게 오해를 할 수 있는 걸 생각해요. 그러니까 지금 간단하게 이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직화와 반열풍의 구조적으로 똑같이 생겼어요. 근데 어떻게 내게 반열풍이고 내게 직화인지를 이제 알 수 있냐면 드럼의 이제 구조. 그러니까 직화하면 직관적으로 어떤 느낌이 드나요? 직화 그러면 직화 불에 직접 닿는 거죠. 예를 들어 가지고 직화구이 이런 거 불이 있으면 이렇게 예를 들어 가지고 이런 그 철망 위에 스테이크를 굽는다고 쳤을 때 이거는 직화구이죠. 약간 이렇게 열이 이렇게 올라오기도 하고 열풍이 이런 식으로 대류가 이런 식으로 형성되기도 하고 또 여기 이렇게 복사열도 요 대류의 흐름 그죠? 직접 닿는 거죠. 쉽게 말해 가지고 콩에 직접 원두의 표면에 불이 닿으면 직화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거를 그대로 거기에 로스터에 적용을 한다고 하면 이 직화 하나 쓰겠습니다. 직화. 그러면 밑에 열이 있죠. 열 세게 하면 구멍이 뚫려져 있습니다. 후지로야 같은 경우에는 만져보면 미세한 구멍이고 요즘에 또 그 칼디 로스터 그런 같은 경우 구멍이 좀 크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불이 콩에 닿냐 안 닿냐 미세한 구멍을 통해 가지고 불이 들어오는 거죠. 요래서 직화라고 합니다. 이거 직화 로스트예요. 그러니까 드럼의 형태가 구멍이 뚫려 있냐 안 뚫려 있냐에 따라 가지고 직화와 반열풍을 구별하면 됩니다. 제가 알고 있는 천재적인 엔지니어가 있는데 그분이 만든 샘플 로스터는 실제로 여기가 불이 나와요. 그래가지고 안에 드럼에서 콩이 볶아져 가지고 이게 지금 시판이 한 10여 년 전에 시판이 됐는데 일본으로 수출도 하고 국내에도 이게 몇 개 남아있을지 모르겠는데 직화형 샘플 로스터도 있습니다. 근데 불에 직접 닿아요. 그래서 얘를 직화라고 그러죠. 이런 형태의 제조하시는 분이 직화라 그래가지고 샘플 로스터가 직화냐 그래서 봤더니 진짜 직화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개념이 있을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직화와 반열풍을 구별하는 방법은 이런 실제로 이게 반열풍 같은 경우에는 불이 닳지가 않죠. 그러니까 불이 안으로 들어오지가 않는 거죠. 얘는 불이 들어오는 거고 말 그대로 직화고. 그러니까 직화 로스터는 많지가 않아요. 대표적인 로스터가 이제 후지로얄 같은 게죠. 후지로얄 이게 직화다. 내게 후지로얄이다. 내 로스터 후지로얄 그러면 직화라고 보는 거고요. 내 로스터가 아니다 그러면 처음 보는 로스터다 그러면 만져봐야겠죠. 드럼 형태를 봐야겠죠. 이렇게 만져보거나 아니면 어떤 형태로 보고 구멍이 막 뚫려 있거나 그러면 직화고. 외관만 봐가지고는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반열풍이라는 거는 여기에 이제 드럼이 있고 안에 이제 여론이 있고 왜 반열풍이라 그러면 열을 반만 쓴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반열풍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열을 반만 쓴다는 게 어떤 거냐면, 반은 뭐를 쓴다고 하냐면 약간 이게 그 해석의 차이고 약간 애매해서 이게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건데, 그러니까 형태적으로만 우선 설명하겠습니다. 형태적으로 보면 여기 미세 이렇게 구멍이 뒤에 뚫려 있죠. 뚫려 있고 여기 축이 있고 이게 날개가 있죠. 제가 이제 예전에도 설명했지만 요렇게 이제 대류가 여기에서 나오는 열이 있고, 실질적으로 열은 닿지 않지만 이 드럼에 의해서 전도 복사열이 쓰는 거죠. 접촉에 의해서 콩과 드럼과의 접촉에 의해서 전도 그 주변에 복사열을 쓰는 거죠. 예. 주변에 닿아가지고 닿냐 안 닿냐의 차이입니다. 오랫동안 닿고 있냐 조금 닿고 있냐, 그 차이에 따라 가지고 전도 복사열을 많이 쓰는 로스터냐 열풍을 많이 쓰는 로스터냐로 나뉘는 거죠. 이게 전도 복사열을 쓰고 대류 어렵습니까? 별로 어렵지 않죠? 이렇게 해서 요렇게 나가는 거죠. 요렇게. 물론 이제 디드리 같은 경우에서 위에서 끌어서 오는 반대의 경우도 있고, 그렇죠? 이렇게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그죠? 이게 프로펠러가 교환 날개가 어떻게 달려있냐에 따라 가지고 밀어내면 이쪽으로 올라가는 거고, 끌어당기면 이쪽으로 오는 거고,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드럼과 이 대류를 써서 이렇게 나가면 이거는 반열풍이다. 내 로스터가 후지로엘이 아니고 뭐 하스가란틴이 아니면 뭐 오즈터큰이 아니면 이지스탄이 이런 식으로 국산 로스터니 이러면 거의 반열풍을 쓰는 거죠. 열풍식이 있죠. 열풍식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열풍식이라는 거는, 자, 어떻게 설명하시면 되냐면, 자, 열풍을 집어넣는 거죠. 근데 이제 열풍은 아예 그냥 팝페리처럼 그냥 팝콘 볶는 기계는 전형적인 에어로스터나 대형 그 공장에서 쓰는 뭐 플리드 베드 방식의 그런 뭐 이렇게 막 정말 이렇게 이렇게 공중에 막 뛰어가지고 하는 로스터는 이제 열풍 로스터인데, 그건 딱 봐도 열풍이겠구나 하는데, 드럼형인데 열풍을 쓰는 로스터, 저는 대표적으로 페트론친이라든지 뷰러라든지 그런 것들, 아니면 롤링 이런 것들은 이제 열풍식 로스터를 합니다. 왜냐면 어떻게 생기냐면, 이제 똑같이 그려볼게요. 얘 직화 같은 경우에는 대류 흐름은 이거죠. 여기 모닥불이 있습니다. 모닥불이 있고 여기가 고기를 굽는다고 치면, 아까 설명드렸지만 이런 식으로 대류가 올라오죠. 이렇게 올라오죠. 모닥불입니다. 이건 모닥불. 이게 똥 같네요. 똥. 네, 모닥불입니다. 모닥불. 그래서 이렇게 대류가 이런 식으로 올라오기 때문에 얘도 이런 식으로 올라와가지고 이쪽으로 빠져나가는 구조죠. 이런 식으로. 네, 이런 식으로. 이게 직화식. 얘는 뒤로 와서 빠지는 구조. 얘는 어떻게 돼 있냐면, 올라가는 건 똑같은데, 자, 이제 어떻게 돼 있냐면, 여기에서 이제 이 버너가 이렇게 제트 버너가 쭉 열풍을 내면 꺾여 있어요. 이렇게 살짝 이렇게 꺾여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올라가 가지고, 이건 구조는 똑같아요. 이거는 똑같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거죠. 네, 이렇게 있어요. 대류가 이런 식으로 올라가죠. 네. 대류가 여기에서 이제 열풍, 순수 열풍, 뜨거운 열풍이 드럼을 통과해 가지고 나가서 하는 형태가 이게 열풍식입니다. 드럼형인데 열풍식, 드럼형 열풍 로스터라고 말할 수 있죠. 요즘에 좀 좋은 로스터 중에 롤링 있죠. 롤링은 안에 제연기가 설치되어 있는데, 얘도 똑같아요. 개념은 여기가 이제 여기 있던 것들이 여기 나와 있는 거죠. 컴팩트하게 여기 나와 있는 거죠. 그리고 어쨌든 이게 뭐 이렇게 구조가 이렇게 막 생겼는데, 어쨌든 이쪽으로 집어 넣는 거예요. 넣어가지고 이렇게 와가지고 얘를 한 번 더 태워. 그러니까 거꾸로 뭐 2번 태우는, 뭐 효율을 높이기 위해 2번 태우는 무슨 뭐 귀뚜라미 보일러 뭐 이런 것처럼 안에 제연기가 설치되어 있고, 개념은 열풍을 집어넣어서 돌린다는 개념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열풍식. 그럼 내 로스터가 뭐 뷰러라든지 페트론친이라든지 뭐 롤링이다 그러면 열풍식. 근데 애매하게 이제 또 생긴 게, 여기에 약간 또 이제 개념적으로 헷갈리게 만드는 부분이 이제 프로밭이 있습니다.
프로바 뭐 넵튠 뭐 이런 대형 라인은 이런 걸 쓰니까 이렇게 쓰니까 이런 식으로 쓰니까 그렇게 쓰는 로스터가 있는 반면에 이제 좀 소형 라인 그러니까 뭐 12kg 뭐 5kg 이런 것들은 이렇게 이제 로스터가 있는데 왜 얘를 갖다가 프로바스를 갖다가 열풍의 비중이 많은 반열풍이라 해야 되나? 드럼형 어렵죠. 왜 그렇게 되냐면 이게 왜 개념적으로 얘 때문에 좀 틀어지냐면 얘는 이제 구조상은 똑같아요. 이렇게 써요. 근데 드럼 자체가 두 개로 돼 있어. 그건 뭐냐면 안에 드럼에 의해서 열이 전달이 된다는 것보다는 이 비중이 더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교반 날개 자체가 콩을 막 방방방방 띄우게끔 설계되어 있어. 그럼 고르게 있겠죠. 안정성과 고르게 로스팅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고아야 거예요. 철저하게. 그렇기 때문에 얘를 갖다가 열풍식으로 놓기도 해요. 근데 그거는 약간 잘못된 개념 같아요. 제 개인적인 생각. 왜냐면 결국에는 얘가 이중 드럼이라고 해도 결국에는 얘 자체가 그 열을 받거든요. 드럼이. 예. 그리고 이게 이제 8대1 정도로 봐요. 대류와 전도의 비율을 8대2로 보는 건데 모르겠어요. 제 생각에는 좀 더 쓰는 것 같아. 그러니까 느낌상. 근데 보통 이 전도대류 복사열을 이제 설명하냐면 제가 이제 예전에 찍어놓은 영상 중에 전도대류 복사열도 있고 그 형태에 따라서 맛의 차이라는 거가 있어요. 그걸 찾아서 보시면 됩니다. 영상을 많이 찍어놨기 때문에 좀 잘 찾으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 전도열을 쓰는 로스터와 대류열을 쓰는 로스터의 맛 차이에 대한 그 설명이 있는 로스터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참조하시면 되고요. 보통은 이제 디드릭 같은 경우에는 뭐 7대 3을 쓰다가, 그러니까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 쓰는 열에 따라 가지고 맛의 차이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프로바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구조적으로 드럼형 반열풍이지만 쓰는 열이 열풍이어서 열풍식 로스터로 구분할 수도 하기도 하고, 저는 좀 납득이 안 가지만 어쨌든 열풍식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그죠? 그리고 또 어떤 형태로는 보면 쓰는 열에 따라 가지고 그렇게 한다고 하면, 조금 부연 설명을 하자면 전도 복사열을 같이 쓰고 이제 대류열을 쓰는데 로스터가 어느 정도 수준이 되면 이렇게 처음에는 접촉에 의해서 열 전달이 효과적이에요. 그래서 효과적으로 내가 이렇게 쓸 거야 그런 게 아니라 자연적으로 그렇게 써집니다. 그래서 이제 디드릭 같은 경우에는 전도 복사열을 예를 들어 6.5대 뭐 3.5 쓰다가 나중에는 뭐 3대 7 뭐 7대 3을 쓰다가 쉽게 7대 3을 쓰다가 전도 복사열 7대 3을 쓰다가 나중에는 대류열을 7 쓰고 3 쓴다 이렇게 분석을 해놓은 표가 있어요. 그럼 뭐냐면 자기가 그렇게 쓰는 거죠. 네, 효과적으로. 그러니까 이거를 효과적으로 쓰게 되면 더 좋은 퀄리티의 어떤 로스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개념적으로는. 네, 개념적으로는. 실제로 응용이 가능하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질문의 핵심은 뭐냐 이거였죠. 직화와 반열풍을 구별하는 방법. 그죠? 그래서 이거는 드럼의 형태, 닿는 형태에 따라 가지고 이 콩에 직접 불이 닿냐 안 닿냐에 따라서 직화와 반열풍을 구별하면 됩니다. 쉽죠? 그리고 이제 열풍은 아예 그냥 열풍만 들어가게끔 돼 있지만 프로바 같은 경우 이렇게 좀 구조적으로 열풍을 많이 쓴다. 그런 거. 형태는 반열풍인데 열풍을 많이 쓴다. 이렇게만 아시면 됩니다. 맛 차이 같은 경우에는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이런 차이가, 이게 좀 제 개인적인 의견이기 때문에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설명해가지고 열풍식 같은 경우에는 좀 약간 에어프라이어 같은 거 있어요. 에어프라이어는 막 그렇게 막 타거나 뭐 그러진 않죠. 예. 근데 약간 드라이한 느낌이 나죠. 예. 많이 날려버리기 때문에. 그죠? 예. 그런 느낌이 나죠. 그래서 열풍식 같은 경우에도 약간 열풍으로 볶는 것들은 때깔이 좋아요. 때깔이 좋고 잘 볶이고 균일하게 볶고 하는데 약간 좀 마른 느낌이 나요. 촉촉한 느낌보다는 마른 느낌이 나고. 그러니까 잘 사용하면 좋죠.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무슨 설명하려고 했더라. 그런 게 있을 수가 있을까? 제가 얼마 전에 또 제 지인하고 수다 떨다가 예전에 후지로얄하고 이제 프로바 선배라고 하더라고요. 그분의 선배면 진짜 원로 정도 되겠죠.
프로밭의 차이, 그러니까 오래된 얘기예요. 예전에 오전에 스페셜티에 뭐 이런 물결이 일어나기 전에 커머셜한 느낌의 그런 시대 때, 그 시대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게 에스프레소는 프로밭이 좋고요. 에스프레소용 프로밭이 좋고 핸드드립은 후주로에 좋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좀 재밌는 표현이야. 그러니까 왜냐면 프로밭이 잘 균일하게 볶기 때문에 에스프레소 했을 때 맛이 많이 드러나기 때문에 에스프레소용 프로밭이 좋고, 대신에 후주로 같은 경우는 특색 있는 콩을 강하게 볶거나 아니면 할 때 좋다. 이렇게 해서 표현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로스터에 따라서 맛의 차이가 있긴 한데 시대상을 좀 반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균일하게 좀 안 볶이고 곁에 타거나 이렇게 직접 닿으니까 대신에 정확한 캐릭터를 주기에는 직화식이 좋고요. 쓰기 나름입니다. 요거는 그 다음에 이제 균일하게 볶기에는 후로밭이 좋다. 그래서 이제 후로밭 같은 경우에는 프라밭, 후로밭, 프로밭. 네, 프로밭. 예, 어쨌든 예,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예, 그거는 이제 그렇습니다. 예. 질문에 따른 답이 됐는지 모르겠는데 너무 많은 또 설명을 한 것 같아가지고 오랜만에 영상을 찍다 보니까 또 기분이 좋아서 그런지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 하여튼 영상 좀 찾아보시고요. 또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